네, 9시입니다. 10월의 첫날 10월 4일 댐경제TV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는 출발 상황은 좀 약세 출발하겠지만 그 이후에 반전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한번 너무 비관하지 말고 지켜보자. 결론을 낼 수 있겠고요. 그 속에서 오늘 외국인 동향들 수급설주랑 살펴보겠습니다만 외국인 동향, 외국인이 오늘 얼마나 파는지부터 지켜보고, 그다음 시장 내부적으로 오스코텍 유한양행이 강세가 종목 장세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 이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강세네요. 내일 그 두산 로보틱스 상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출발은 미국 시장 약세 출발로 이런 거는 9시 30분까지 영향을 준다 그랬죠. 심리적으로. 자, 그래서 9시 30분 이후에 어떻게 될지 보는데, 오늘 오스코텍 유한양행이 아까 드리다 말했지만 우리나라가 모든 산업이 발달했지만 제약, 바이오, 의료 이쪽이 좀 약한데요. 사실은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가 무슨 자본이 있어서 신약을 개발해 그러는데 사실은 그건 둘째 문제고, 좋은 현미경 가지고 열심히 들여다보면요, 후보 물질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딱 맞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스코텍 유한양행처럼 기술 수출 해가지고 임상은 그대 자본들이 하면 되는 거고, 우리나라 산업이 일본하고 거의 모든 부분이 대등하지만 제약 산업은 우리가 일본에 많이 뒤져 있는데, 일본은 이제 신약 개발 자체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1, 20년 후에는 빠르면 수년 내에 그런 위치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약 산업도, 그래서 이번에 마리포사의 의미가,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고 있지 않지만 아직 의미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스코텍 유한양행은 오늘 상당히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제약산업 전반에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제약산업에도 야 우리도 이제 할 수 있구나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4분기는요 제약, 바이오, 의료 이 테마가 좀 주도 테마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오스코텍 유한양이 지금도 주가가 덜 반영됐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잘 모르는 겁니다. 마리포사가 뭔지 제가 우리 애청자님들한테는 그동안 여러 번 설명드려서 우리 애청자님들은 자세히는 몰라도 뭔 말인 줄 알겠다 하시는데요. 대부분의 지금 투자자들은 펀드 매니저들 마찬가지예요.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이게 획기적인 일이다. 자, 오늘 그래서 일단 오스코텍 유한양행이 좀 종목 장세의 어떤 기대주, 이 분위기가 제약 바이오 업종 아니면 여타 업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는 기대주로 한번 지켜볼게요.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출발은 다들 약세 분위기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 종목이 1200개 출발 약세를 하고 있는데, 한 10시 지나서 제 방송 끝나고 10시 반부터 12시까지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의도도 오늘은 지금 전체적으로 약세 출발이고요. 변화가 또 빠지는군요. 이걸 보면서 어쨌거나 제가 이번에 9월 장세를 보면서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주시장 이제 이렇게까지 바뀌었구나. 이건 무슨 악재가 난 것도 아닌데 건봉이 이렇게나 많이 나면서 이렇게도 빠질 수 있구나. 이제 주시장이 이런 행태를 보이네요. 변화도 참 주주님도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 투자 하시는 우리가 다 9월에는, 올해는 그렇고 9월에도 참 깨닫는 게 많습니다. 주식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특별한 악재가 없어도 이렇게나 계속 꾸역꾸역 밀릴 수 있구나.
우선 네, 전반적으로 방산 로봇 관련주도 약하네요. 내일 두산 로보틱스 상장인데 오늘 좀 힘을 내줘야 되는데 로봇 관련주도 오늘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연휴 때 로봇 관련주 분석해서 자료 많이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2차전지, 2차전지도 지금 외국인들은요,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포스코 이걸 집중적으로 팔고 있어요. 9월에 순매도 상위 종목 보면요. 그래 지금은 최근에는 에코프로 BM이 2분기,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안 좋을 거다. 이런 것도 나오면 당분간은 좀 2차 전지는 우상향은 우상향이지만 그 소위 기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하향 국면이다. 당분간에 2차 전지는 좀 좋은 소식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춘절 연휴가 지나니까 네. 중국 관련주들도 약하고요. 그나마 바이오만 자동차 어떤가요? 야, 자동차 9월에 미국 판매가 사상 최고라 그래도 반영이 안 되네요. 자동차 쪽도 제가 분석해서 올려놨으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자동차도 보면 야, 성화이텍 이런 거 보면서 참 뭐 좀 조금만 안 좋은 소리는 이렇게까지 하락할 일이 아닌데 하여튼 요즘 경향이 그런 거 그래서 참 이 한번 꺾이면 매도를 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미련 없이 안 그러면 별로 악재도 없는데도 이렇게 쭉 밀리니까요. 이게 참 어떤 특징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개당 초반 하락 종목이 코스닥이 1300개 일방적인 하락으로 일단 출발합니다. 미국 시장 영향이다 보셔야 되겠고요. 시간이 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지는지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이 어디 나스닥이 1.9%나 하락했지만 오늘 그렇게 맥없이 꺾일 장은 아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장 들어서 확 반전이 왔으면 좋겠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오스코텍 유한양이니까 다시 한번 살펴드릴게요. 039200인데요. 오늘 여기 NH증권 리포트인데 자 보실 때 자 EGFR 변이 이런 거는 다 암세포는 EGFR은 그냥 비정상적으로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대부분이 다 EGFR 변이고요. 비소세포 난스몰셀 암덩어리가 좀 상대적으로 크다 이 말입니다. 1차 치료제 이게 중요한 거죠. 리브리반트 이거는 제품명이고요. 성분명이 아미반타맙입니다. 레이저 티닙도 성분명이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리브리반트에 해당하는 게 렉라자죠. 근데 아직 존슨앤존슨 얀센에서는 레이저 티닙에 대한 제품명을 안 정했으니 렉라자는 이건 유한양에서 정한 거죠. 그래서 아미반타막과 레이저 티닙을 같이 섞은 병용 임상이 네. 그래서 타그리소보다 낫더라. 타그리소 단독요법 대비 낫더라. 결국 이게 1차 평가 지표가 충족시켰다. 임상 3상 성공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 병용 치료제가 1차 치료제로 FDA에 허가 신청할 수 있다. 타그리소는 연간 7조 팝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네, 이번 10월 10일, 10월 20일에서
24일 열리는 ESMO, 유럽 ESMO 2023에 자세한 내용이 발표된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뭐 우리나라 신약 개발사의 한 획을 긋는 대사건입니다. 여기 저는 정권사들에서 이런 해석 리포트가 오늘부터 나오기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우리 제약 산업에 큰 영향을 주겠다 하고 보는데요. 이게 오늘 우리 시장의 어떤 조목장세 기폭제로 작용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데 저는 뭐 이거는 좀 난센스라 보는데 오늘 뭐 오후장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상승 종목수 여전히 자 9시 11분인데요. 수급 한번 적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출발은 양시장으로도 상당히 약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요, 지금 1.9% 하락하고 있고요. 상승 종목수가 88, 하락 종목수가 801, 일방적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코스닥은 2.1, 나스닥보다 더 많이 빠지네요. 2.1% 하락하고 출발하고 있고요. 상승 종목이 173, 하락 종목이 1364, 일방적으로 많습니다. 자, 과연 이 일방적인 흐름을 극복해낼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힘을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요. 다만 이제 이 고금리, 금리의 고공행진 이런 거는 이제 우리 본질적 재료 아닙니까? 본질적 경제적인 본질적인 재료라서 앞으로 제가 계속 유심히 보겠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코스닥의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입니다. 시가총액이 일방적으로 크거든요. 그 두 종목이 저렇게 막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에 시가총액이 에코프로 BM이 23조, 에코프로도 23조, 일방적 그 다음에 3위가 셀트런 헬스케어가 10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시가총액 큰 시총 1, 2위 종목이 매일 뭐 3%, 5%, 10%씩 움직여야 되니까 결국 이것 이렇게 코스피도 마찬가지만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이 하루에 막 5%씩 10%씩 들쑥날쑥하면 막 투자 심리가 불안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에코프로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오늘도 두 종목이 3, 4%씩 빠지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코스닥 시장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인데요. 아직은 양시장 모두 계속 밀리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오늘 지금 약세 출발 하지만
아직은 너무 비가 낼 거 아니다. 왜냐하면 원래 추석 연휴 다음 날이라든지 연휴 다음 날은 야무진 강세를 보이는 그만큼 강세를 보이는 기본적인 체력이 있다 하는 점. 지금 뭐 나스닥이 크게 하락해서 지금 출발은 약하지만 그런 점이고, 두 번째는 유독 코스닥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비이성적 하락한 점. 그 다음에 오늘 시장 보셨겠지만 지금 오스코텐 유한양행 저게 만만치 않은 큰 사건이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주 흐름도 나타날 수 있다 등등을 감안할 때 아직 개장 초반 지금 현재 약세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 방송 끝나고 한 10시 반 정도부터 아니면 뭐 12시 사이에 뭔가 변화 조짐이 있지 않겠느냐. 아직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볼직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9월에 무역 수지가 37억 달러나 커졌고, 그게 이제 또 우리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게 수출 감소율이 4%대로 급감했다 등등을 감안할 때 올라갈 만한 충분한 재료도 있다. 지금 아침에 양시장이 2% 내외 큰 폭 하락하지만 너무 비가 날 건 아니다. 뭐까지 반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요거 이오테크닉 산미반도체가 움직이는군요. 사실 어제 개장 초반에 엔비디아 미국 시장이요. 어제 나스닥이 1.9% 빠졌다고 하지만, 자, 나스닥이 이렇지만요. 엔비디아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의 이 주가 흐름을 놓고 이게 지금 꺾였다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쭉 이렇게 오른 다음에 지금 박스권 횡보, 건강한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가 3분기 자동차 인도량이, 출하량이 시장 예상보다 못했지만 주가 안 꺾이는데, 테슬라도 이렇게 쭉 오른 다음에 지금 횡보를 하고 있다고 보지, 이게 지금 꺾여서 하향 추세라고 볼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시장이 금리가 저렇게 오르는데도 나스닥도 지금 어제 좀 하락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추세 하락한다고 보는 사람 없잖아요. 아직은 상승이 컸으니까 횡보 조정하고 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골드만삭스도 최근에 미국의 7개 빅테크 기업이 저평가다 하는 리포트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우리가 그렇게 막 비관만 할 상황은 아니다. 지금은 그 금리에 대한 생각, 비둘기파적 생각을 갖고 있다가 매파적 생각으로 바뀌어주는 어떤 변곡점이기 때문에 주가 반응이 조금 과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소부장들이 먼저 고개를 드네요. 자, 일단은 분위기가 오늘은 소부장 쪽에서 먼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양시장 외국인들의 매도는 일단 야무지네요. 근데 요즘 외국인이 팔아도 보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팔아서 한국 비중을 줄이는 게 그런 게 문제지. 지금은요, 보시면, 그래서 외국인의 순매도 9월 1일부터 한번 보면요, 9월 1일부터는 포스코를 6천억이나 팔았어요. 일반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이런 거 2차 전지하고 포스코를 집중적으로 팔았죠. 삼성전자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8,700억이나 샀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원래 외국인들이 가장 그 한국을 떠날 때는 삼성전자부터 대거 매도하면서 한국 비중을 줄이는 건데, 지금은 외국인 매도도 알맹이 있는 매도가 아니다. 오늘 우선 엔비디아 부공정 서부장 이쪽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아직 전반적으로 약세 분위기이고요. 자,
자동차도 아직은 못 뚜렷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후공정, 소부장부터 약간 고개를 드는데요. 네. 그래서 아직은 하락 종목 일방적으로 많지만 후공정, 소부장, 네.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먼저 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투자 심리 9월에 거의 코로나급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지금 투자 심리가 매우 허약한 상황에서 또 어제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1.9% 빠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9월에 너무 비이성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오히려 반전을 돌아설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결국 뭐 오늘 내일 주가 결과가 말을 해줄 것 같습니다. 자, 9시 21분인데요. 수급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개장 초반에 외국인 매도는 좀 세네요, 오늘. 코스피부터 한번 보면요. 마이너스 1.7%, 10분 전에 비해서는 낙폭은 소폭 줄었어요. 하지만 아직 등락 종목은 상승 101개, 하락은 790개. 일방적으로 하락 종목이 많고, 상승 종목은 13개가 늘었고요. 하락 종목은 11개가 줄었습니다. 일단은 상승 종목이 조금 늘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지금 하락 종목 수가 많은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낙폭이 조금 더 커졌어요. 2.3%. 다음에 상승 종목은 189, 하락 종목은 1372, 일방적으로 하락 종목이 많고요. 상승 종목은 16개 늘었고, 하락 종목은 8개가 늘었습니다. 아직 일방적으로 하락 종목이 많다. 그리고 외국인 매도가 좀 느네요, 오늘. 아까보다 131억 순매도가 늘었고요. 코스닥 시장도 벌써 1200억입니다. 외국인 매도가 좀 많네요. 지금 코스닥 시장은 430억. 그래서 개장 초 20분 지났는데 외국인이 양시장 순매도가 크게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우려하는 미국 시장이 약할 때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영향은 외국인 순매도인데 오늘 외국인 순매도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보합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분위기 봐서는 오늘도 포스코 라든지 코스닥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쪽으로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단 추정은 됩니다. 우리가 연휴 보내고 참 첫날에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출발은 상당히 코스닥은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데 우선 오늘 아침에는 외국인 매도가 크다는 점이 좀 부담스럽네요. 이거 직접적으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서 아니면 어떻습니까?
환율은 지금 1360원. 음, 1360원. 지금 11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외환시장 분위기를 감안할 때는, 그래서 외국인들이 환율과 무역 수지에 굉장히 민감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환율이 11원 오르고 있으면 외국인 입장에서야 당연히 매수는 늦추고 매도는 서두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환차손 때문에요. 아직은 해당 초반 약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흐름으로 본다면 계속 말씀드렸지만 오스코텍 유한량이 이 분위기가 바이오나 종목 정세 분위기로 확산되는지,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보였듯이 뭔가 이쪽 소부장 후공정 쪽에서 좀 탄력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또 상승 종목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그래서 오늘은 업종으로는요, 이런 소부장 후공정과 바이오 쪽을 중심으로 분위기가 바뀌는지 살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긴 연휴를 마치고 첫 월요일, 첫 거래일인데, 그리고 10월에 첫 거래일이 또 한데, 출발 분위기가 상당히 좀 그 시기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늘 시장은, 언제 잊지 마실 거는, 그래도 그나마 연휴 다음 날에 힘은 있다.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다음에 9월의 수출 지표들이 상당히 좋았다. 이런 긍정적인 점도 있음을 놓치지 마시고, 그 외에는 아시겠지만 어제 미국 시장이 금리 때문에, 금리가 속등하는 걸로 인해서 금리 충격이 시장에 지금 불어닥치고 있어서 그것과 함께 오늘 그게 우리 시장에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환율이 1360원대 진입하면서 외국인들이 양시장의 순매도가 커지고 있어서 이거는 우리 시장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우리가 제일 이런 걸 걱정을 하는데 오늘은 미국의 금리 상승이 우리 환율 상승을 야기하고 그 결과 외국인이 순매도가 확대되는, 그래서 오늘은 계속 외국인 동향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고, 그 속에서 시장 전반은 그래도 반전의 힘이 없는 건 아니다. 그 속에서 좀 오스코텍 유한양행의 기운이 종목 장세, 전반의 종목 장세 좀 이어지는지, 두 번째는 아침에 출발 보니까 소부장, 후공정 이런 쪽에서 좀 상승 종목이 늘어나는지, 그래서 이런 쪽에서 먼저 상승 종목이 늘어나면서 상승 종목이 지금 일방적입니다만 좀 확대되는 분야에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참 힘드네요. 제가 방송 마치고 오후장에는 좀 변화가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런 요인 중심으로 오늘 시장을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9시 반입니다. 오늘 방송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여전히 제 컨디션이 안 좋아서, 9시 반까지 하고, 저는 또, 오늘 오후장에는 계속 장중 속보를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하고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모시러 오겠습니다. 저도 좀 힘내고, 여러분들도 지금 다들 기진맥진 하실 건데, 그래도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또 열심히 검색을 해서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너무나 소망하는 방송,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발버둥 치는 방송 하태민 경제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